국무조정실장님, 예. 지금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단편적으로 이제 공급을 확대하고 뭐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이거를 넘어서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일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도 추진하고 있고요. 또 투기 자본인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들을 그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머니무브 정책,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지금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는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많은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많은 이제 조치들이 이제 그런 것들과 정부의 의지들이 합쳐져서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이것도 상당히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런데 부동산 측면에서의 불법 행위 또 근절을 해야지 부동산 안정화의 한 축을 또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 11일 날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제가 대표 발의했잖아요. 예.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뭐 야당 의원들께서도 일부 좀 그러시는 것 같고 일부 이제 언론에서 오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법안의 설치 목적이나 그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원내 대책회의나 공개 발언 등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더 알릴 필요가 있다. 그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.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. 예. 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 관련해서 그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옥상옥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정 계측을 표적 삼는 통제 수단이다. 이렇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영장 없이 이제 금융거래 정보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전 국민을 사찰하는 사찰법이다.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지적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만 현재 이제 부동산 불법 행위를 8개 부처에서 나눠서 지금 조사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그 국토부 등 해서 이제 8개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서로 이제 불법 행위를 조사 감독하다 보니까 서로 내용들이 공유가 잘 안 돼서 제대로 된 그런 그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게 현재 문제점 아니었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8개 부처의 조사 감독들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부동산 감독원법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부동산 감독원 법에서 조사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각 8개 행정부처에서 하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2개 이상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감독원에서 조사 감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옥상옥이 아니다. 오히려 그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불법 행위로 한정된 그 조사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 수단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부동산 감독원법 4조 1호에 보면은 여기서 부동산 감독원에서 조사 감독할 수 있는 것은 35개에 해당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한해서만 조사 감독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.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영장 없이 금융 정보랑 그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현행 지금 그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도 영장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이나 뭐 보조금법 등에서도 그런 관련된 근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이 설치됐을 때 그런 행정조사에 한해서 그렇게 영장 없이 조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오히려 필요한 것이죠.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많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또 두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동산 감독 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본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제해야 되고 1년 이후에는 그 자료들을 다 폐기해야 되고 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처벌까지 묻는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잖아요.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일부 우려에서 얘기하는 영장 없이 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조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법에서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다음엔 특사경이나 수사 단계에 갔을 땐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?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
법안도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법안이 작년 11월 달에 그 추진단이 생긴 이후에 8개 관계부처가 그냥 그 국무조정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8개 행정부처가 같이 논의해 갖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? 그걸 토대로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,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의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무조정실에서도 이렇게 이런 실행 계획이나 이런 로드맵 같은 거를 잘 설명을 좀 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.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그 공정거래위원장님, 네. 지금 그 10조 원에 이르는 밀가루 설탕 담합 네. 얼마 전에 일어났었잖아요. 관련해서 이제 설탕이 3조 한 2,700원대의 담합 행위가 일어나서 4천억 정도의 가진금을 지금 잠정적으로 한 그런 상황인데, 한 6조 원대에 달하는 밀가루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엄정하게 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,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, 최근에 대통령께서 물가 관리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. 민생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. 그런데 지금 이 밀가루 그 제분 업체에서 이 담합이 드러나자 밀가루 가격을 5% 인하했거든요. 근데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담합 전 최고 대비 42.4%까지 인상했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5%를 인하하는 것은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. 물론 뭐 다른 인건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, 그래서 5% 인하했지만 빵값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대로예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물가 안전 차원에서 사실 이 담합에 의해서 가장 피해자는 고객들 아닙니까? 고객들이 그게 밀가루 가격 낮음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 2006년도에 하셨잖아요. 예. 그것도 좀 검토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. 예, 지금 한 5% 정도 내렸는데,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또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도 한 10%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좀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고, 말씀하셨듯이 설탕하고 이제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가공 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도 이제 그 시차가 좀 있을 테니까 그걸 봐가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물가 관리 TF를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.